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풍 뛰어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기본 47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청의 지식인들과 교류하고 청의 제도와 문물을 소개한 북학기를 저술하였다. 그러니까 이 북학이라는 거는 내용 자체가 그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하는 중상학파의 성격을 지닌 이 인물의 서적인데, 사실 이거 보고서 박제가 아닌 거 바로 찍었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박지원, 그러니까 다른 인물로서 박지원은 열하일기, 그리고 홍대영의 경우에는 의산문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건 키워드 알았으면 바로 풀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맥락 자체가 그런 청나라랑 교류한 것 자체가 중상학파의 성격이라 여기 읽어보면 그 인물에 해당되는 것도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분석해보면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중농학파의 대표 인물로서 그 토지의 상한선을 걸어놓고 그 영업전이라 해가지고 이 토지 아래로는 판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을 주장했고요. 2번 김정희, 이거는 그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투사체를 창안하고 제주도에서 유배를 갔을 때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렸고 그 금석 과안록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북한산비를 고증하는 책을 썼습니다. 4번 유성룡, 이 인물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기 인물로서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그런 임진왜란과 관련된 소설인 징비록을 저술했습니다. 이 인물은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걸 얘기했는데, 흥선대원군에 관련된 걸 대놓고 냈으니까 그럼 흥선대원군이 추진한 정책을 찾으면 되겠죠. 1번 서원철폐에 반대하는 양반,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당시에 서원이 붕당의 폐지의 근거지이기도 한데, 당시에 서원이 뭐 토지는 아니고 그 서적이라던가 노비같이 온갖 그런 국가의 뭔가 받는 게 많은데 정작 붕당 근거지로 폐해가 심하니까 좀 멀쩡한 서원, 소위 그런 거 빼고는 다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2번 배제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펜젤러가 세운, 그러니까 미국인 선교사가 세운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탕평비 건립을 바라보는 유생, 이거는 영조라서 안 맞고요. 4번 만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 이건 독립협회가 그 당시 민중들을 계몽하기 위해 일종의 회의장 같은 거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문제가 대체로 키워드를 대놓고 줘가지고 추론할 것도 없어가지고 무난하긴 해요. 1번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틀렸어요. 이 과전법은 정확하게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부터 시행한 정책이라 시기적으로 후기랑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모내기법이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그런 농법이라던가 수리시설 확충을 통해 가지고 그럼 좀 물을 대놓고서 농사할 수 있는 이 모내기법이 발달했고요. 3번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맞죠? 이것도 수종식에 발행한 화폐로서 당시에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화폐도 만들어서 유통했습니다. 4번 장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이것도 맞죠? 문제 제시된 시기부터는 상업활동이 유행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직까진 무난했어요. 자, 이어서 29번, 30번. 드디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편이던 기본편이 들어오면은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내는 유형은 아닌데, 아마 두 가지 키워드를 어떤 한 주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내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사실 문제만 두 개 냈지 난이도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게 되니까 이거 번호 보고 너무 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두 개 늘어난 거예요. 아무튼 1884년 근대 업무를 도입하기 위해 세워진 게 일단 가에 들어가 있기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대 우편 업무를 담당하고, 근데 여기서 이 기구의 개국 축하연의 기회를 삼아 이 사건이 일어나서 우편 업무가 1884년에 세워졌다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1884년에 발생한 사건이랑 일단 근대 우편 업무를 도입하기 위해 세운 것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1번 기기창, 일단 이거는 83년에 세운 근대식 무기 제작 기구라 안 맞고요. 2번 우정총국,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우편 업무를 우체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식 이름을 따지면 우정총국이라고 표현한다는 걸 조금 생각해보면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군국기무처, 이거는 1차 갑오개혁이랑 관련된 그런 개화는 아니고 개혁 담당 기구라서 어색합니다.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통링이무함은 이게 80년에 그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굳이 시기를 얘기하면 이거 83년, 이거 94년, 80년이라 이런 힌트도 기본편 수준에서는 연도를 뭐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안 해도 되는데 알아두면 풀이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정답 2번이고 여기 30번. 이번에는 그럼 우정 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발생한 사건이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급진개혁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김옥균 같은 인물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걸 우려해가지고 이 축하연을 빌미로 또 온건 개혁파 인물들을 숙청하고 자신들의 그 요구사항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그 사건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 1번 구분 신참을 개혁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거는 광무개혁,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한성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이 문제 제시된 사건의 결과 일본에게 배상금도 지불해주고 공사관 신축비도 지불하게 된 게 이 갑신정변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외교장과 도서가 약탈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병인양요. 그래서 이때 외교장과 의궤가 약탈됐었죠.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사태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는 임술농민봉기라 안 맞습니다. 이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번호만 2개 늘어난 거지, 제가 뭐 여기서 우정총국이라던가 이런 키워드는 엄청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알았으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보고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특이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국가기념일 5월 12일로 지정되었다는데 이런 것도 조금 역사 시험에서 최근 역사적 이슈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문제라서 이런 힌트도 조금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걸 몰랐다면은 여기 황토연이라는 힌트랑 1894년에 제폭구민과 보구관민의 기치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 싸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폭구민이란 거는 여기 나온 이 부패한 정치를 개혁한다는 거랑 좀 연결되고, 보구관민이란 거는 여기 외세랑 맞서 싸우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탄관오리를 처벌하고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게 이 문제 제시되는 그런 사건의 핵심인데 이건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동학농민운동의 그런 목표성이라 할 수 있고, 황토연은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 그 농민군들이 정부군과 맞붙은 최초의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중요했고요. 1번 별기군을 창설하는 계기가 되었다. 말도 안 되죠. 이거 94년이라는데 이건 81년 창설해서 안 맞고요. 2번 대구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대구랑 관련된 지역은 굳이 얘기하면 국제보상운동이에요. 이게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렇게까지 선지에서 엄청 꼼꼼하게 안 낼 것 같은데 문제 키워드로 대구 지역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국제보상운동 골라야 됩니다. 3번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말 안 되죠. 이건 1910년대 일제감정기 이후는 돼야 되는데 아직 일제가 그렇게 침략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 정답 4번인데 직강서를 중심으로 패정개혁안을 실천하였다. 맞죠? 당시 농민군들의 자치 개혁을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2번 가에 들어갈 문화선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사실 초급 기출에서 좋아하는 유형이긴 한데 여기 나온 1897년 고종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장소고 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과 관련된 거라 약간 이런 맥락이 나오면 뭔가 한자 같은 거에서 황이라던가 환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히읗이랑 관련된 키워드 나오는 게 조금 황제랑 관련된 장소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부속 건물이 황궁호가 남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1번 종묘, 이건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장소로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안 맞고요. 2번 광해원, 이건 근대식 기구긴 한데 이런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근대식 병원. 알렌이 세운 거므로 안 맞습니다. 참고로 알렌도 미국인입니다. 3번 사직단, 이거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그런 제단이라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황제 즉위식이 아니라 그 토지 곡식, 그러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제단이라서 안 맞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마 제 기억엔 이게 황궁우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서 이 황제 즉위식 키워드가 이거구나 연결할 필요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초급 기초에서 엄청 많이 나온 유형이라
아마 이 문제는 키워드 외웠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다음 주장을 펼친 단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쉬워요.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예요. 그냥 일본이 당시에 그 경제적 침탈을 위해서 황무지는 필요 없으면 우리가 개관이 되냐고 좀 경제적인 침탈을 하려 했는데, 그거를 막은 대표적인 애국 개몽 운동 단체예요. 이거는 제가 중급편 설명할 때 선지 분석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전 기출 많이 풀었으면 무난하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1번 권업회. 이거는 연해주 지역의 그 최재형 선생님을 좀 대표로 해서 만든 그런 항일 독립운동 단체라 안 맞고요. 2번 이거는 여성의 그런 권리 향상을 위해 만든 그런 신간의 자매 단체로서 1927년에 결성했습니다. 안 맞고요. 보안회. 맞아요. 이 보안회는 이 항무지 개관권 요구 철회밖에 키워드를 내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토월회. 이 키워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1923년에 일본의 도쿄 유학생들 중심으로 약간 신극 운동, 그러니까 약간 극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계몽적인 그런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학생들 중심 만든 단체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 많이 풀었으면은 무난하게 풀만한 문제였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34번. 가해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신문은 제가 83년, 96년, 1904년 외우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온 1896년 처제필 봤으면 사실 이거를 제대로 기억하신 분들은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이 신문을 만든 인물이고, 이거 한글판과 영문판을 발행했다 했는데,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한글판은 국내 소식을 알리는 거고 영문판은 외국에게도 우리나라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두 가지 언어로 발행했고,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란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모두 합치면 독립신문이에요. 사실 서대필이 독립신문을 만들었다는 키워드는 이전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것도 그걸 잘 복습했다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분석해보면 제국신문, 이거는 그냥 키워드가 잘 나오진 않는데 그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조금 유행한 신문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해조신문, 이거는 그냥 연해주 지역에서 그 권업신문이랑 더불어서 발견된 신문이다,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이게 조금 중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편이면 이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한성순보, 이 세 가지만 외워도 엔간에서는 정답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양기탁 선생님이랑 그 영국인 베델이 함께 만든 신문으로 항일 논설 신문을 많이 게재했어요. 왜냐? 외국인이 신문 그 참관자가 참여했으니까 일본이 맘대로 못 건든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가 조약의 내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헐버트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단 1905년 일제의회, 이게 강제로 체결했대요. 제가 1905년도 이전 기출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가지고 그거를 기억했으면 조금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그걸 몰라도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헤이그 특사의 활동. 야, 이거는 헤이그 특사는 제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파견했다고 이전 기출에서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보자마자 바로 문치했어야 돼요. 1번 그 조약 내용이니까 1번 외교권 박탈 맞죠? 을사늑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외교권이 이때부터 박탈되었으므로 정답 1번이고요. 2번 천주교 포교 허용.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굳이 얘기하면은 그 프랑스랑 체결한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랑 관련된 건데, 아마 한능검에서는 천주교 포교 허용과 관련된 조약까지는 낸 기출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버려도 될 것 같고, 3번 화폐정리 사업 실시. 말도 안 되죠. 시기는 같긴 한데 이 조약을 통해서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한 건 아니고 이거는 재정고문이 메가타가 주도한 거죠. 안 맞고요. 대한제국 군대산, 이거는 정미체 조약. 이때 비슷한 시기에 고종도 강제로 퇴위를 당했죠. 이 을사늑약 부당성 알리려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가 일제가 고종이 뒤에서 통수 친다고, 그래서 이걸 맺을 때쯤에 고종도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군대도 강제로 해산시켜가지고 이 군대가 일부 정미의병에 합류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를 뽑으면 이건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저번에 그 기출 설명할 때 제가 한번 이걸 다룬 적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여기다 한용운이라는 게 대놓고 줬고요. 뭐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고 님의 침묵, 일단 한용운이란 키워드 대놓고 줘가지고 아마 이전 해설을 제가 잘 따라왔으면 이거는 바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 창국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2번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다. 어 어린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면 넓게 보면 천도교고, 어린이 운동을 주도한 거를 따지면은 방정환이죠. 3번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아니 이거는 지금 고려시대 선지인데 답이 될 리가 없겠죠. 이건 의천이잖아요. 그래서 한용과 관련된 게 지금 나머지가 안 맞아서 정답 4번인데, 조선 불교 유신론을 저술하였다. 맞죠? 제가 아마 이 문제 그 최시영 문제 다룰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한용호 선생님은 불교 개혁 운동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 37번. 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걸 얘기했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 뽑으라면 그나마 이게 그 정도인데,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그거 생각해야 돼요. 기본편 수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공부하면 10년대 단위로 연도를 알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그거는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이라 하면 되고, 기본편 수준에서도 근데 최소한 10년 된, 그러니까 1910년 된 이런 게 있다, 1920년 된 이런 게 있다, 1930년 된 이런 게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셔야 기본편 기출을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근현대사에서 10년대로 나누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아무튼 간에 가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으로서 1909년에 안중근 선생님이 그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판단해가지고 하얼빈에서 저격해가지고 사살시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먼저예요. 왜냐, 일제감정기 이전이 이거밖에 없고, 나 홍범도 봉오동 전투 승리, 이거는 1920년 당시에 간도 지역 중심으로 홍범도 장군님이 이끄는 그 대한 독립군의 봉오동 전투랑 그 김좌진 장군의 그 북로군정서군이 이끈 청산리 대첩이 있거든요. 이게 둘 다 1920년인데 그냥 크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0년대 키워드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윤봉길 홍코우공원 의거, 이거는 한인애국단이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흥을 위해 만든 단체 그 인물로서 이봉창 선생님이 도쿄에서 이랑에게 폭탄 던졌고,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일본 장교들에게 폭탄 던졌거든요. 이건 1932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1910년대 이전, 20년대, 30년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몰라도 10년대는 이제 외워야 된다. 꼭 약속하시고 가시세요. 아무튼 38번. 밑줄은 이 책에 오르는 걸 얘기했는데, 일제감정기 시기에 단재 신채호가 저술했고 역사를 아와 비하 투쟁을 기록한 것으로 정의했다는데, 여기서 아랑 비하는 사실 따지면 그 우리나라 사람이나 좀 외국인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쟁이라 해가지고 역사는 결과적으로 승리자의 기록이다, 좀 그런 맥락으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과 관련된 책을 고르면 되는데, 1번 제왕운기. 이거는 그 이승유가 고려시대 이승유가 만든 책으로 그런 중국과 우리나라 역사를 조금 동등한 입장에서 좀 다뤘어요. 특히 고조선의 역사도 다뤘습니다. 일종의 서사시 책이에요. 2번 이건 동사 과목은 안정복이 저술한 거로서 뭐 기자 사만 마한이라는 뭐 삼한 정통론이라는 거를 좀 주장한 그런 책인데,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는 문제 안 낼 것 같고. 3번 연려시 기술. 이거는 이금희 그런 조선시대 정치라던가 야사 같은 걸 다룬 서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어려운 선지긴 했거든요. 근데 4번 조선 선구사가 너무 유명했어요. 왜냐, 이 신지혁 선생님은 제가 저번에도 강조했듯이 고대사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모른다고 쫄지 마요. 어차피 이런 거 갖다 다 맞네요. 이런 건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섞는 거지, 정답은 평소에 나온 거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가에 들어간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거 보고서 이거면은 막 종로경찰서도 있고 막 그 조선 총독부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의열단원인 거 알면 사실 이 문제 풀거든요. 찾아보면은 1번 김규식.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그 파리강화회의랑 키워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파리강화회의랑 그 1919년에 그 독립청원서 관련된 거랑, 두 번째로는 좌우합작위원회가 나오고요. 그 여원영 선생님이랑 그럼 미소공인 속개하라고 빨리 그 주장한 그게 나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북협상 나와요. 남북협상. 그때 김구 선생님이랑 단독정부 수립 반대하면서 남북협상 시도했거든요. 그래서 김규식 선생님은 이 세 가지 키워드 외우면 풉니다. 2번 나석주, 이 인물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현재 아직 분석 안 드렸는데 사실 이 인물은 그냥 의였다는 인물인 것만 알면 풀어요. 진짜 보여드릴게요. 2번에 3번.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었고 흥사단이란 키워드가 잘 나와요. 흥사단 아니면 서북학회 정도? 아무튼간에 의였단이랑 관련 없는 인물이라 틀렸고요. 이옥사, 이 인물은 그 재수번호가 264라서 이름을 개명했는데 광야라던가 절정 같은 작품을 남겼어요. 제가 지금 써놓은 키워드는 이후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라 모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괜히 적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뜨지 마요. 제 기억에 의였다는 솔직히 이거 장소 정확하게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생각보다 많거든요. 자, 그럼 40번. 가 단체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이거 강조했을 거예요. 이 문제 제시 단체는 이거 그냥 강령 외우라고. 그리고 여기 1927년에 이런 정치적 경제 각성이랑 단결 공고하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해가지고 연합 선교 단체로서 당시에 좀 그런 조금 더 각성한 상태로 완성된 단체라고 하시는 이 단체는 신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외우라거든요. 이게 왜냐면 초급 기초에서도 이 강령 자체를 힌트로 줄 때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 보이면 신간이다. 사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1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일종의 기부금 같은 거라 안 맞고요. 2번 정부의 헌의육조를 건의하였다. 이거는 독립협회. 이때 의회식 정치를 하자는 거 주장했고 3번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이건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큰사전이랑 이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맞죠? 이것도 많이 나왔던 선지인데 당시에 조금 왜곡 보도가 있어가지고 좀 이거 제대로 밝히기 위해 가지고 이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죠. 정답 4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3점 치고 예전에 기출 잘 풀었으면 무난하게 따라올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실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0년 중국 충칭에서 창설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군 조직이면서 중국 충칭에서 창설한 이 군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광복군. 그래서 한국광복군은 가장 늦은 시기이고 충칭 나오면 찍으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뭔가 특정 지역을 대놓고 얘기하는 독립군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 조선의용대랑 이 한국광복군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TV로 만든 영상인 그 일제감독기 독립군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1번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맞아요. 45년에 자신들의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얻어내려 했는데 결국은 일제가 항복해서 실패했죠. 정답 1번이고요. 참고 이건 미국의 연합군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2번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되었다. 이건 독립의군부. 임병찬이 만든 단체로서 복벽주의를 지향했죠. 안 맞고요. 3번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대한 독립군단. 이때 자유시가 넘어가가지고 자유시 참변을 당했죠. 4번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이건 아까 얘기한 북로 군정서군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게 독립군 유형이 키워드가 어려워가지고 만약 어려우면 제 팀 영상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42번 학생들이 공통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걸 얘기했는데 이제부터 조금 지역사 유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면 제 기억에 아직 이 회차까지는 아닌데 한 48에 이제 넘어갈 때쯤부터는 그 기본편의 지역사는 현재 지금 기출을 계속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48회부터는 예전 기출에서 뭐 중급이라던가 초급에서 나왔던 지역을 다시 우려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기출 잘 살펴보는 것을 전 추천드려요. 시기에 그런 경제적인 특수를 얻기 위해 미국에게 군대를 파견한 걸로써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걸 얘기했는데 백번 김구. 뭐 김구 선생님 나왔으니까 뭐 이거는 인물에 관련된 장소 같은 거라 패스하겠는데 그래도 이런 키워드 모두 외워두시긴 바랍니다. 이건 임시정부 부흥을 위해 만든 거고 이 임시정부 주석은 1940년 충칭 시기에 이 인물이 여기 주석으로 임명된 거예요. 아무튼 1번 흥사단 결성. 이건 아까 얘기한 안창호 선생님.
그냥 미주 지역에서 만든 단체라 그냥 안 맞고요. 2번 서전서속 설립. 이거는 이상설. 안 맞고요. 참고로 학교 같은 거예요. 3번 한국동사저술. 이거는 박은희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아까 제가 이거는 그 남북협상 추진을 얘기했으니까 더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다음 행사에 해당되는 세시 풍속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미리 할게요. 기본편은 이 세시 풍속 무조건 공략해야 돼요. 지금 제가 기출을 계속 뜯어보니까 이 세시 풍속을 안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시 풍속은 거의 필수 유형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음력 5월 5일 그리고 수린날, 이 세시 풍속을 부른 다른 용어이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수리치떡, 이 문제 제시된 날에 먹는 음식이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이걸 모두 종합했을 때 여기 해당되는 거는 단오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날은 그렇게 잘 안 나오고 여기 나온 추석이라던가 한식은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뭐 추석 같은 경우에는 뭐 핵곡식, 핵과일 이런 거 먹고요. 한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찬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아니요, 조상에게 그 성묘에 제사 지내는 날. 그런 키워드가 잘 나와가지고 만약에 조금 세부적인 선지 보고 싶으면 블로그에 있는 걸 조금 더 참고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세시풍속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기본편에서 이런 식으로 날짜, 풍습, 먹는 거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낸다는 거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7번. 밑줄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임시수도인 부산을 비롯한 곳에서 천막을 세워서 그런 수업을 했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임시수도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한군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처음 이렇게 밀려가지고 수도를 이때 여기로 잠시 옮겼거든요. 그래서 임시 수도랑 관련된 거는 6.25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키워드는 임시 수도라는 그 키워드를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중요한 힌트거든요. 1번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그래서 너무 뒤라서 안 맞고요. 2번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맞죠? 이 6.25 전쟁 당시에 이 인천 지역에서 상륙한 작전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의 그런 작전에 의해 이 6.25 전쟁이 역전하는 계기를 만들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여수 순천 19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이 제주 4.3 사건을 여기는 여수랑 순천에 있는 그런 경찰 그런 사람들에게도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여수 순천 19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 맞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950년대 이전이에요. 이건 50년부터 53년까지고요. 4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당연히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광복 직후니까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8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이 박종철 그리고 이 치안동 대공분실이랑 이한열 그 민주화 운동에서 나온 열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김주열이랑 이한열이랑 박종철 열사인데 김주열 열사는 4.19 혁명과 관련된 열사고요. 이한열, 박종철 열사랑 관련된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항쟁이에요. 이건 워낙 중요한 키워드라 그냥 사실 이 두 열사 외웠으면 풀만했어요. 저번 기출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한 적이 명확하게 있고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1번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4.19 혁명.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부마민주항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마민주항쟁 시기를 끝으로 그 박정희 정부가 그 12.6 사태로 인해가지고 결국 종결됐거든요. 3번 5년 단위의 대통령 지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맞죠? 이 6월 민주항쟁 내면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대통령 지선제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유형도 저번에 비하면 훨씬 무난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4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1970년대 대한민국 사진전이에요. 그러니까 1970년대 경제 키워드 찾으면 되니까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1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맞아요. 이게 한 1976년쯤? 77년인가? 그 아무튼간 70년대 후반쯤에 달성한 건데 이게 키워드가 1970년대 내면은 연도를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 키워드거든요. 박정희 정부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다 해먹어가지고
그때 경제적인 업적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경제적인 업적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건 박정희 정부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키워드가 자주 나온다. 일단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거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 유형으로 접근했어도 됐어요. 정답 1번이고요. 2번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 이건 88년에 노태우 정부.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거의 1990년대 중반쯤은 가야 돼서 안 맞고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자 정상회의 개최.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G20처럼 약간 좀 국제적인 그런 회의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노무현 정부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키워드라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외우지 말고 그냥 올림픽 노태우, OECD 김영삼, 에펙 노무현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긴 나온 키워드들은 모두 이후기초에서 나올 수 있어가지고 다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7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밑줄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야, 그림 잘 그렸어요. 이거 원래 그 딱 사진 잡고 있는 그 손잡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되게 잘 묘사했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고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다. 야, 이거 힌트를 너무 마지막까지 쉽게 줬어요. 기본 편의를 그래도 좀 처음에 쉽게 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요. 이건 6.15 남북 공동 선언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 처음 회담 시작했다는 거를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걸 잘 기억했으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그런 통일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위원회라서 안 맞고요. 2번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뭐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그거 외우시면 되고요. 3번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솔직히 김대중 정부라는 거 대놓고 줘가지고 이것만 연결했으면 풀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 최초로 남북 간 이상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라서 안 맞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47회 해설을 마쳤습니다. 제가 47회는 솔직히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해설을 조금 빠르게 끝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나 잠깐 헷갈렸던 거 빨리 끝내시고 제 기준에는 솔직히 48회부터 50회를 빨리 다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8회랑 50회를 제가 지금 해설한 기준으로 이때 회차들이 난이도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 회차는 조금 쉬어가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보시고 이후 회차에서 조금 더 다룰 게 많으니까 그 회차들 중심으로 해설을 좀 깊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